이슈 안 했죠. 전혀 전혀 안 공론화 안 했죠. 했지. 뭐 그냥 뭐 그다음에 투쟁하기는커녕 나경원이는 뭐 저기 선거법 30명인가 늘려주면 오케이 자이든 파이든 하겠다라고 그 사인했어요. 그 저기 뭐 정의당 심상정의한테 쪽팔리는지도 모르고 사인해놓고 그거에 얼레벌레 엮어서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폼 잡고 있었잖아. 그렇죠, 뭐. 결국은 그렇죠. 결국 그거 아니야. 그 나경원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요. 나경원 씨, 당신은 대한민국을 나치 국가로 전락시키는 게 정치적 로망이며 목표냐? 황당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 그 간첩 아니죠, 나경원 씨. 자기가 뭐 난 나경원 씨 간첩인가? 원내 대표 되고 난 뒤에 고급 간첩이야, 고급 여자 간첩인가?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여성 간첩으로 최고는 이선실이 아줌마였는데 나경원이 이걸 앞질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간첩 아니? 나경원 씨, 당신 간첩이 혹시? 우르르 이제 왜 웃으세요? 우르르 사인을 해놓고 네. 지금 간첩이 아니면 이런 짓 할 수가 없잖아. 정리를 야당 못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간첩? 이제 뭐야? 나 여간첩?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게 아마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밥그릇 이게 이제 밥그릇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나치 국가 돼도 좋다. 뭐 그런 이제 뭐 깊이 생각은 안 하는 건지. 출세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저기 히틀러 빨아주는 저기 누구야 그 누구지 저기 그 괴벨스가 돼도 좋다 이런 거네. 나괴벨스? 아주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일이가 있죠. 아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지. 이왕 하려면 의도를 갖고 하라고 의도를.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간첩죄를 하고 괴벨스 짓을 하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 책임인데 네. 결과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나경원 씨, 당신 간첩 아니죠? 근데 왜 간첩질해? 당신 괴벨스 아니잖아. 근데 왜 괴벨스 짓을 하냐고. 인생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그건 상식적으로 백혈연법이 처음에 먼저 올라왔을 때 보면은 그건 당연히 그것도 법과대학을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감각이 없으면은 정치를 그만둬야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당이나 이게 야당이 제대로 막질 못하니까 예. 결국은 이 투쟁이 비정치권 지식인,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그냥 예. 우리 조 교수님 같은 교수들,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민초 자유시민, 예. 이 공수처법의 투쟁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본격화됐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 한번 일지를 한번 보시죠. 예. 10월 17일 날 조병설전에서 문재인 총통 각하 예.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건 한국이 나치가 되고 예. 이게 이제 문재인이 총통 각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10월 17일 날 했었어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조국이 이제 자기가 갑자기 또 뭐 사표를 내고 들어가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찰 조국을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대통령은 조국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 이거는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친위 부대들을 전부 국회로 몰아서 검찰 개혁 압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왜냐면 이 공수처가 저런 식으로 해서 밖에 뭐 말하자면 홍위병식으로 밀려가지고 예. 또 되면은 이거는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특히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교수들하고 또 법조인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보니까 제가 그냥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10월 17일 날 이제 조병설전에서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저건 나치법이다. 나치법이다. 규정을 했죠. 규정을 했죠. 전체주의법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법이다. 그리고 국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아마 논리적으로 말한 건 거의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죠. 10월 17일인가 18일, 17일 그거고. 문재인 총통각하 뭐 캐시하는 그렇게 해서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10월 19일 날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서 자유시민본부 이선본 등이 내건 슬로건이 바로 그걸 본따서 공수처는 게슈타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이래가지고 제가 연설하고 그 슬로건이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이제 본격 등장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나치 공산당법이다. 물론 게슈타포라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어요. 태극기에. 근데 이거를 개념화 시켜서 한 거는 뭐 상당히 빨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조성환 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시는 예, 예.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예, 예. 이 교수분들이 좀 젊은 교수님도 있고 좀 여자 교수님도 있고 그런 그림 잘 나왔을 텐데 좀 나이 드신 남자 교수들밖에 없어. 아니 왜냐면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예. 문희상 의장한테 이제 그 우리가 기자 방문을 회견문을 해서 회견문을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접수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접수 거부 사실을 또 기자한테 취재시켜서 예, 예. 그 조선인과 동아에 그게 조선인 맞죠. 예. 명문화됐죠. 예. 문희상이 예. 접수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겁이 나니까 제가 접수를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나 반역질을 하려는데 그 정을 알고 반역질한 거랑 그 정을 모르고 반역질한 거랑은 다르잖아. 나 그 정을 모르고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약간 치매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모르고 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집행유예라도 받는데 그냥 아마 문희상 씨는 그러니까 거부했다고 접수를. 문희상 구체적으로 교수들이 어떤 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반대한다는 걸 뭐 내용도 아마 체크 안 하고 그냥 진영으로 뭐 또 이 저 우파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압박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내용 알아듣고 아, 지금 겁이 바짝 나 있다고 맞죠. 문희상이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니까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 이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여상구 의원 네, 굉장히 근데 좋은 분이에요. 네, 그 양반은 뭐 네.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양식이 있는 양식 분이야. 있는 최고의 판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방문을 했죠. 근데 그분은 정중하게 우리를 받아서 우리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니까 같은 전문가들이 예,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소리를 듣고 예, 예. 청취를 하고 우리 예, 예. 내용의 에센스를 다 전달했어요. 그때 그리고 원내대표들도 다 방문했죠. 그리고 교수들끼리. 원내대표들한테도 이제 사전에 뭐 연락하면 또 뭐 문전박대 나갈까 싶어서 그날 오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의문 선언서를 저기 전달할 테니까 일단 내용을 보고 잘 생각해 이렇게 해서 이제 줬는데 그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말하자면 문전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비서관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그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는 저 오신환 바른미당의 바른미래당의 의원은 원래는 자기가 직접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시차 일정 때문에 정중하게 보좌관이 자기 방에 가서 우리가 전달을 했고 예, 그다음에 나경원 저기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래 약속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비실장이 직접 의원을 데리고 와서 직접 주고 우리 의견을. 나경원은 그래도 얼굴은 냈네 그 자리엔. 아, 그건 이제 자기가 뭐 처음에는 얼레벌레 잘못했다가 지금 이 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접수를 해서 내용을 지금 봤죠. 나경원 앞으로는 좀 덜 간첩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나보다 굉장히 따뜻하게 봐줘. 아니 나경원 어쨌든 씨를. 간에 뭐 그건 뭐 그 너무 사람이 꼭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완벽할 수 없다고 간첩되는 거예요? 아니 원내 정무 할 때 아마 얼레벌레 뭐 내용도 모르고 원내 정무 된 김에 그냥 그 뭐야 연동 뭐 이인영이랑 쎄쎄쎄 하다가 그냥 그냥 넘어간 넘어갔죠. 거예요? 그렇죠. 또 원래 간첩한테 포섭될 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도 포섭돼. 그래서 뭐 그 역할이 정에 취해서.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실은 뭐 한 상당히 자세하게 그 논거를 대서 누구나 예. 그 법을 아마 읽어보면은 우리들이 제기한 문제가 합당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제 거기에 그냥 얼레벌레 따지지도 않고 넘어갔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예. 그 22일 날 교수들의 그 이 움직임이 결정적인 그 계기 분수령이었어요. 저도 마지막에 연설을 하나 했는데 내가 문학적으로 하나 표현할게요. 예. 다 그건 제가 그 요새 시중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수처법을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공자나 아니면 어떤 천사도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를 지휘하는 명령을 하는 대통령이 되면은 공수처라는 게 존재하는 한 공수처가 바로 자기 옆에 있으면 예. 그 대통령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악마가 되는 유혹을 느끼고 악마가 됩니다. 그 이제 왜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 다 무너지고 왜냐면 정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거든. 그리고 정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게 갈등이에요. 갈등의 세계를 조정하고 작은 큰 갈등을 작은 갈등으로 옮기고 이러는데 공수처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자기 의사에 맞게 강제하기 가장 쉬운 네. 법적 도구 아니에요. 제도적 도구. 그리고 이제 10월 25일 날 예,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뭐냐면 조선이랑 동아가 그렇죠. 중앙은 아직도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안 해, 날 세워서. 네, 예. 그렇죠. 거기는 조금 색깔이 이상한데 거기는 아마 중국 공산당 찬양을 맨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네, 저는 그게 인민일보 한국어판이라고 생각해 중앙일보는. 지금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조선과 동아가 이 공수처법을 제대로 받기 시작을 해서 예, 예. 10월 25일 날 그 허영 예. 그 경희대 법대 교수의 그 칼럼이 아주 칼럼 시론으로 공수처법은 위헌이다가 왜 났어요. 위헌인가를 아주 일반 짧은 글에서 짧은 글에서 예, 딱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했어요. 그 허영 교수는 뭐 그 전에 이렇게 입장이나 이런 거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이에요. 근데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입장을 세우렸어요. 그리고 그러고 딱 되니까 이게 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전파력이 빨라요. 빨라요. 10월 25일 날 밤에 그 광화문에서 심야 집회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 미리 조율된 게 아닌데 전혀 네. 등장한 연사들의 절반 내지 3분의 1 이상 네. 절반 가까이가 네. 공수처법 결사 반대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공수처는 악마의 법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한국당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예. 공론이라고 하는 게 그 기득권 소위 국회의 입법자가 벼슬이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적절히 자기 이해관계에 맞으면은 원칙이나 혹은 위헌이 되더라도 예, 예. 그냥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각자 예, 예. 여야 나눠 가지고 적당히 거래하고 여기 예산심의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이번에는 거의 악마의 법을 거래로 놨다고. 왜냐하면 그 나경원의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악마의 법을 선거법이랑 엿바꿔 갖고 나경원 거래하려고. 대표뿐만 아니라 예. 그 개별적인 의원들도 그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치 국가가 돼서 상관없다는 식이지.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데 어. 공적 책임을 지는 자리고 더더군다나 예. 헌법에 따라서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명백하게 반문명, 야만 혹은 가장 악마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혹은 악마적인 예, 예. 권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는 자기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명이라도 아 이건 안 돼. 그리고 이러면서 대중 공론화 시켜야 돼. 공론화 시켜야죠.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지. 안 한 거죠. 뭐 그냥 네. 경찰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네. 그 수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그거는 뭐 간다 안 간다 쫄아가지고 뭐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나치 국가가 되는 판인데. 그리고 대표는 저기 어디야 저기 저 경찰서에 가서 내가 다 명령했으니까 내가 가면 된다. 그래놓고 묵비권을 또 행사해요. 야 내가 이건 위헌이고 국가를 아니 파괴하고. 잠깐만. 예. 황교안 씨 저기 뭐야 그 사법고시 붙은 거 맞아? 아니, 이제 그만합시다. 또 서로 거기도 사법고시 이상하게 붙은 그러니까 거 이제 아니야? 그런 그게 이제 저는 법을 다루고 법을 그냥 뭐 조그마한 범죄 가지고 뭐 법 조문에 맞춰서 이건 몇 년이다 뭐 이런 거 하고 예. 정치의 영역에서 나와서 그 정치 속에 들어가 있는 법은 달라요. 예. 왜냐하면은 대개는 최소한 법률이고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그런 예. 일이 있으면은 위헌이라 그러면은 가장 강하게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선명한 논리를 가지고 공론화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야죠. 그게 표를 받는 방식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26일 날 예, 예. 그게 토요일이거든요. 예. 대한문 태극기 집회. 예, 예. 그리고 그날 밤 6시부터 심야에 마로니아에서 청년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예, 예. 탄핵 집구가자. 예. 거기서 자유시민본부 이선본 역시 공수처는 게슈타포. 예, 너희가 예. 나치냐? 예. 너희가 공산당이냐? 예. 이거를 또 한번 이제 강조를 했고 예. 드디어는 이제 내일 태극 집회에서는 예. 그게 전면적구로 튀어나와요. 예. 내일 태극 집회가 큰 집이 두 개인데 하나가 예. 대한문, 하나가 광화문인데 둘 다 이게 메인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내주에 네. 지금 우리 교수님들도 엄청난 거 하나 하시죠. 제가 아까 슬쩍 봤어. 내주에 아마 그 우리 지금 공수처법이 얼마나 악법이냐, 개악이냐
계약이 아니라 반헌법 거의 내란. 반헌법 반역. 반역까지는 표현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정도로 해서 아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10개의 Q&A를 했습니다. 예예예. 공수처에 대해서 뭐 저쪽 또 이쪽 좌파 교수들 Q&A를 한 소책자를 만드셨지. 소위 말하자면 또 거짓말 선동을 위해서 막 적었길래 우리는 아예 그냥 이북 이북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무료로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아마 클리어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주에 나오죠. 내주에 나올 거고 내주 초에 나올 거예요. 팜플렛 소책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발간을 해서 그냥 무한대로 뿌릴 거고 배포할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11월 내내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저 레이더에 걸린 걸로는 대한문, 광화문, 마로니에, 여의도에서 초대형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의 핵심 포커스가 공수처 반대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이 리스트 이제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7일 날 이것을 개념 규정을 전체주의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전체주의 법안이다라고 유튜브에서 개념 규정이 시작되고 나서 불과 열흘 만에 열흘 동안에 태극 집회로 튀었다가 그 다음에 교수들의 담론으로 튀었다가 교수들의 저항으로 튀었다가 그 다음에 그게 국회에 전달됐고 그 다음에 그게 조선 동아와 같은 메이저 미디어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정치권과 대중집회에 다시 전달되고 이 입체전이 열흘 만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열흘 만에. 제가 정말 눈물 나게 감격적인 게 우리가 이런 입체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야. 이게요 한 군데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퍽치고 또 교수들이나 이런 누가 봐도 전문성이 있고 아 맞아 저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이해관계가 아니고 정말 걱정돼서 나오는 사회 지도층 인사야.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퍽쳐주고 이게 또 대중집회에서 퍽쳐주고 언론이 퍽쳐주고 정치권이 퍽쳐주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 그렇죠. 있었어요 이런 거? 없었죠. 이걸 열흘 만에 해내니까 우리가 열흘 만에 20년심으로 따다닥 하고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소위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는 걸 있고 그동안에 그 사이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들 우리는 탄핵 이후에 생겼던 여러 가지 요소를 한국 사회의 많은 지식층과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자유 시민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시민사회가 권력을 견제를 하지 않으면은 배가 우리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못한다는 위기의식, 그다음에 학습. 그런 게 이제 분야별로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뭐 태극기 형태든 무슨 뭐 지식문화운동 저 이선봉 같은 형태든 유튜브 그 시청자 커뮤니티든 뭐 교수들 모임이든 이게 분야별로 존재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딱 하고 합을 맞춰본 거야. 합이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내내 이거가 이제 주요 싸움의 포커스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돗자리 한번 깔아봐야지. 이제 무슨 일 벌어질 거다. 이제 전쟁이 남았죠. 우선 각 플레이어들을 좀 규정을 해보죠. 상대방은 적은 문재인 586 집단이야. 우리 쪽은 이제 우리 쪽이라기보다 이제 적이 아닌 집단 비교적 그게 이제 내부의 적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의 집권 권력 집단과 비권력 집단 한국당 그다음에 태극기 드는 우리 자유시민 또 우리 조 교수님 같은 교수 지식층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거 비판한 건 교수 모임뿐만 아니라 거기에 법조인 법조도 같이 들어왔잖아. 언론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두 가지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당 정치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둔 온건 기독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자유당이나 이런 쪽으로 정당 정치와 아주 직결돼서 움직이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와 정당화된 기독교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런 플레이어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게임판이야 이게. 게임판이라고 표현해서. 근데 문재인 586은 원래 이 공수처 할 때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이게? 그게 이제 소위 밥그릇. 말하자면 주위에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죠. 이것도 사실은
위헌이고 반국가적인 위헌이죠, 방식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위헌이에요? 선거법은 예. 이런 방식의 결탁 야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헌법적인 유리죠. 헌법적인 규칙이기 규칙에, 때문에 예. 그래서 거의 전원 합치가 돼야 돼요. 전원 합치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이 뭐 패스트 트랙 이런 식으로 야합해서 이게 진행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 미국은 선거 규정이 헌법에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 입헌국가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의원 내각제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 아닙니까? 네, 대통령제 그런데 상권 분립.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 독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 내각제적인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87년에 직선제 헌법을 만든 소선거구제 아마 국회의원 한 명 늘리고 하는 뭐 조그만한 거는 모르겠는데 예. 그게 굉장히 이 중요한 소위 말하는 정치권 전체가 여야 소위 정당을 그 파당을 넘어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그렇죠. 규칙이니까. 예. 그리고 그 헌법이 작동하는 행위자들의 그 이 선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헌법과 다름없는 그런 게임의 룰. 네. 그래서 이거는 여야 100% 합의에 의해서 예. 고쳐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고쳐져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왔던 되고 예. 그런 식으로 고쳐져 왔던 게임의 룰을 룰을 지금에 와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예. 편법으로 고치려고 한다. 예. 이건 근데- 반헌법이라고. 근데 이거 그 내란 반역이에요. 그것도 반헌법이에요. 예, 그런데- 근데 속내는 뭐냐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겉으로 보기에는 검찰 개혁 이래가지고 선동으로 그냥 슬로건을 내고 안에는 악마의 법을 집어넣고 하는 공수처법을 우리 지금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그렇죠. 그러니까- 586과 더불어민주당이 그거를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통과시키려고 선거법으로 코팅을 한 거야. 코팅하고 메뉴를 예, 그러니까 달콤해 보이니까 달콤하니까. 너희들 밖으로 포장해줄게 네, 하고 네. 얘는 믿기고 안에 들어있는 건 안 거야. 근데 그렇지. 이거를 나경원이 덥석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경원 씨가 거울에서 자기 관상을 보면 내가 얼굴이 붕어나 잉어로 나올 것 같아. 그만합시다. 이제 너무 스타 그만해요? 너무 나 스토커야. 아니야 너무 화가 나는 일이니까. 네, 너무 화가 나죠. 네, 그치.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까딱하면 상소리 나와. 그러니까 이제 좀 자제하시고. 이제 자제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선거법은 믿기고 공수처가 안 거야. 이제 거야. 이 의도예요 이게. 그럼 조국 사태 때문에 공수처로 이제 나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선거법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원래 지들이 갖고 있던 계산법은 계산법은 자기들이 조금 지역구가 좀 줄어들더라도 예. 위성 소위 말하자면 부속 정당을 그러니까 군소 이제 정당 친여 군소 정당들을 조선들을 다 거느리고 있으면은 네. 그 다음에 항상 그까지 합하면은 절대 다수를 훨씬 넘어가는 네. 의석을 가지고 네. 그러면은 마음대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개혁, 대한민국 파괴 예.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문재인 586 집단이 원래 이 공수처를 놓고 거기다가 선거법으로 연동형 비례 선거법으로 코팅을 해서 이 독약을 만들 때는 독약을 만들었을 때는 선거법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로 저렇게 가더라도 민주당은 본가를 유지하고 안 무너지고 튼튼하고 플러스 알파로 군소 저기 친여 군소 정당 위성 정당들을 좀 몇 개 더 이렇게 밥그릇을 챙겨줄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몇 달 전에만 해도.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은 무력화됐죠. 북한은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가 됐죠. 조국 거치면서 국민들은 완전히 민심이 돌아섰죠.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금 제가 진짜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민당 정말 가려운데 긁어주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심은 저거 통과돼도 부담스러워. 당연히 선거법. 그렇죠. 원래 저부터 이게 통과되면 이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더민당이 본가로서 유지도 못하고 이게 금이 가서 빠개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원래 구상하고 진행이 되면서 얼그러졌어요. 네. 한 세 가지인데 첫째 구상은 이 사법개혁
특위하고 예. 정치개혁 특위에서 하나는 선거법 바꾸는 그거 윤동훈 대표랑 그다음에 공수처법원하는 사개특위 이걸 두 개를 분리시켜서 동시에 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혹은 선거법을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조국 사태 때문에 예. 이 조국에 대한 지금 판감이나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국을 지금 수호해야 되거든. 음. 조국이 만약에 적나라하게 범죄로 되니까 공수처법을 먼저 해가지고 공수처법으로 대통령이 지시해서 조국을 실드치고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국회의장이 사개특위를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상정 그래서 등 10월 말에 공수처 통과시키면 시키면 그다음에 11월 중순에 이제 법이 15일 후면 법이 발효되니까 무리하려고 발효되니까 그랬죠. 이제 조국을 실드 칠 수가 있게 될 네, 뻔했지.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망가진 거야. 거기다 공수처 자체는 이 위헌이다까지 이제 나왔고. 이게 나치냐 공산당이냐기까지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법에 목을 달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뭐 바미당의 손학규 계열이다 그다음에 저쪽에 민평당에 근데 지금 다 이름 바뀌었죠. 박지원 씨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니네들 더불당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통과시키고 나면은 선거법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게 약인지 독인지 모르겠지만은 심상정 씨가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해야 될 말을 했어요. 왜? 패스트트랙은 300명을 가지고 225명을 지역구를 줄여가지고 75명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많이 받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확 줄이고 군소정당이 비례대표를 다 배분하는 걸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왜? 그 본가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의석을 많이 지금 그것도 호남 쪽에서 호남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니까 많이 호남이. 깎아내야 예. 돼요. 예. 뭐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라고 30석 하니까 늘리자고 이제 뭐 이러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뭐 AI에 넣고 뭐 그랬던 모양이야 하니까 아 이거 10% 정도에 대해서는 증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걸 나경원이 사인을 해주고. 근데 그건 그 전에 야합을- 할때 그 전에 뭐 야합을 비슷한 해준 10%까지 거지. 뭐 근데 그건 이제 나경원을 일체 막 서로 뭐 나경원이 당적이 정의당인가? 꼼수다 뭐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또 다시 처음에 이렇게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사인하는데 보니까 나경원 씨도 사인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반대하고 사인을 했던 찬성하고 반대했던 그게 적시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말은 없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심상정 씨가 정개특위 또 위원장을 했어요. 자기가 만들었던 법 패스트트랙에 원안이 올라온 거는 300명 정수 내에서 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겁니다. 근데 의원 수를 10%를 늘리자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자체가 우리가 법안이라고 하는 게 계약을 하는데 아니 근데 아니. 안 날려도 내 문희상은 지 맘대로 하니까 저 아니, 나치 돌격자인데 할 아니, 짓이 우리- 이걸 다시 올라온 걸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만 돼도 그게 그런 분별력은 다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안 나왔을지 몰라요 문희상 씨.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유치원도 못 나왔어. 심상정 의원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국회의원 불의의 화신. 네 그래서 뭐 황 대표는 뭐 불이다 이랬었는데 그 사실은 그렇게 서로 개그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원내대표나 아니면 대표 같으면은 심상정 의원,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 안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을 다시 해. 그리고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어. 뭐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면 이 심상정 씨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다를 얼마나 속이 시커먼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것도 구분도 겉도 시커먼 것 같은데. 아니 그걸 구분 못하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심상정 의원 당신이 과연 입법자요? 그런 사리 분별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네.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고무줄 내리듯이 국회의원 정수를 국민이 정해준 우리 고무줄 모욕하지 마세요. 고무줄이 국회보다 훨씬 더 성스러운 존재야. 왜냐하면은 저기 그